폴란드 상공에 KF-21 전투기 등장.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을 폴란드 내에서 한국과 공동 생산할 것이란 전망이 외신을 통해 나왔다.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다. 동유럽 매체인 비세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 피스의 미하우 야 의원은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1PL 으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야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에도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성능 향상 개량형 FA-50PL으로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KF-21의 폴란드 수출이 실제로 이뤄지면 역시 성능이 개량된 형태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며 사실이 아니다 고 일단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도입하는 등 추가 무기 구매를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는 전투기뿐 아니라 전차도 개량형인 K-PL 생산을 원하고 있다. K-PL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려 크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의 생산 경험을 발전시키려 현지 생산도 추진 중이다. 제작사인 현대로템과의 2차 이행 계약을 통해 K-PL의 구체적인 도입 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2. 우린 F-15도 구매할 계획이고 KF-21도 관심 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되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따까리가 되면서 폴란드는 사실상 러시아군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상황이다. 개전 초기 북부 공세를 주도한 러시아군은 벨라루스 내 주둔군이었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스스로 러시아 따까리 선언을 한 마당에 폴란드군은 과거 냉전기에 서독연방군처럼 최전선을 맡게 되었고, 폴란드에는 과거 독일처럼 대규모 미군 연구주둔 기지가 건설 중이다. 폴란드가 급격하게 군 현대화와 병력, 장비 벌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강한 군대를 가져야 상대가 개전 결심에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에는 러시아 주둔군이 Tu-EM3 백파이어 폭격기를 배치하고 벨라루스군 스스로도 Su-30 전투기 전력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다. 폴란드는 기존 F-16의 가주력 48기 이지만 물량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F-35는 아직 준비 단계다. E-29가 29기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무장과 소모품 상당량을 이미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군이 E-29 34기, Su-30 4기가 주력 제공기의 현 전력치지만 벨라루스 기지에는 러시아 공군이 주둔 중이다. 미군이 F-15에 이어 F-21을 폴란드로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장기적으로 전력 증강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내각의 실력자로 알려진 국방장관 겸 부총리 마리우시 부아시착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15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FA-50 구매를 결정한 이후 그걸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구매 결정은 합리적이다. 물론 재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슬로바키아 공군은 올해 2022년 인수에서 24년으로 밀린 상태로 바이러스 팬데믹, 부품 공급망 트러블로 미공군 등 전반적으로 일정이 딜레이되고 있다. F-16의 FMS 전용 생산시설은 2026년까지 128대 140억 달러의 생산 물량이 밀려 있어 신규 주문은 그 이후부터이고 현재도 인도 지연이 발생 중이다. 부아시착 장관은 FA-50은 F-16과 유사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조종사 훈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록히드 마틴도 현재의 지연 사태 때문에 신규 관심 고객들에게 상황에 따라 FA-50을 추천하고 있다.
F-16을 고려했던 아일랜드군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A-50을 권유받았다. 롱마가 ATT, 미공군의 전술인문기 사업 등에서 KAIV FA-50으로 참가하는 등 FA-52 사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과거 롱마와 맺은 협정의 족쇄도 풀린 상황이다. 양사 간 상호협정을 개정했다고 한다. 폴란드 장관의 발언과 주변 정세로 보건대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완전 통합되고 그로 인해 폴란드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바르샤바 조약군 시절의 유산인 E-29, 29기, Su-22, 18기는 유사시 거의 제 역할을 하기 힘들기에 전력 재편성 및 증강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FA-52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이라면 이미 주문한 32기위 F-35와 추가 구매를 고려한다는 F-15는 근미래 전력일 것이고, 장관 스스로 관심을 표명한 KF-21은 폴란드 항공산업 기반 구축의 과제로 한국과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신냉전의 도래로 인해 그간 해빙기에 몇 안 되는 냉전 지속 국가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서구 선진강국들이 하이엔드 상품 시장에 집중한 결과 틈새 시장이 펼쳐지는 건 우리에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3.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안현호호 FA-50 대량 수출 이어 KF-21로 잭팟.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KAIV FA-50 항공기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27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동남아시아 위주로 하던 수출 시장에서 이제는 나토가 속한 유럽 시장으로 발판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 시장의 미래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KAI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경공격기 FA-50이 사상 처음 유럽 수출기를 뚫었다는 점은 전 세계 방산 선진국을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폴란드에 내보낼 FA-50 경공격기 48대는 무려 30억 달러 규모이다. 국산 항공기 완제품이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폴란드의 FA-50기 48대 수출 계약은 물량과 가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다 단회성 수출이 아니라 폴란드 정부와 현지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FA-50 MRO 센터 설립과 현지에서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되고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항공기 수출의 가장 큰 동인은 성능과 가성비이다. FA-50은 성능과 가성비를 충족한 것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앞으로도 더욱 높은 점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등에서 실제 전투에 활용되어 필리핀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게다가 한국 공군의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통한 검증과 업그레이드로 거의 새로운 기종이 탄생한 것 마냥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레퍼런스도 큰 도움이 됐다. 자신이 쓰지 않는 항공기를 사줄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KAI는 중장기적으로는 폴란드 공군이 운영할 FA-50기를 활용한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 운영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럽 지역 조종사 훈련 수요를 충당하게 되면 폴란드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FA-50 수출건은 비단 항공기의 수출에 머물지 않고 한 폴란드 경제 확장의 대표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현호 리더십의 쾌거. 이 놀라운 수출 쾌거의 배경에 안현호 리더십이 있다. 안현호 사장은 FA-50 1000대 수출을 내건 바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그는 묵묵히 이 목표를 쫓아왔다. 안 대표는 2030년 우주 매출 3조 목표를 이 회사의 지향점으로 세웠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안현호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이다. 행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실장을 거친 뒤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냈다. 이 관의 경력이 정부와의 연계 사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지만 최근처럼 해외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안 대표는 현장을 중요시하지만 현장에게 책임을 과감히 위임한다.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각 현장 부서의 생동감 있는 추진력을 보장해주고 전체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대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삼정 KPMG 고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무기 육성 분야를 그리는 큰 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 오래 몸담아왔기에 KAI의 미래산업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안현옥 KAI 사장은 이번 폴란드 수출 계약 사례는 국산 항공기 FA50기의 단순 수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며 KAI가 목표하고 있는 국산 FA50 기천대 수출 디딤돌이자 앞으로 첫 전투기 KF-21의 미래 잠재 고객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AI와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유럽의 솔직한 평가. 폴란드 측 평가도 대단하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FA50은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최신 무장 장착이 가능한 폴란드 공군의 최적 기종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더 우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당장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판에 적시적기에 폴란드로 이만한 항공기를 공급할 나라는 대한민국의 KAI밖에 없다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솔직한 고백이 놀랍기 그지없다. 군수 시스템과 이를 받쳐주는 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KAI가 한국항공우주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수출에는 공군도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고난도 공중공례로 T-50B 성능을 뽐내며 폴란드의 FA50 수출 계약에 힘을 보탠 것이다. 한편 KAI는 기존 수출국 항공기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미국, 남미, 호주 등 전세계 권역별 중점 국가를 설정, 집중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이다. 고등 전수입문 경공격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제 시작 단추는 꿰었다. 다음 목표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으나 미국 시장이 분명하다. 미국은 공군과 해군의 고등훈련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280대 규모의 미 공군 전술훈련기와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220대 분량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유리하다. 유럽에서 KAI의 FA50을 선정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여기에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여러가지 요인도 있다. 안 대표가 매듭을 잘 풀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실한 당근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 미국 공군과 해군 측에 윈윈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던져줘야 한다. 미 해군과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FA50는 고등 전술입문 경공격기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해 전 세계 경공격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헬기, 송골매 무인기 개발 등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항공전력을 책임져왔다. 게다가 글로벌 항공업계의 화제로 떠오른 KF-21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가 처음 공중기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세계 항공시장의 큰 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도 볼만한 일이다.